다음에 기획 이렇게 해주세요. 3D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기획. 두 번째, 방법론적 실행 계획. 개발 및 디자인. 그리고 피드백. 홍보 및 퍼블리싱.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6단계를 밟는데, 제가 아는 거는 홍보하고 퍼블리싱은 잘 못해요. 운영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4가지만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 첫 번째, 스토리텔링 계획에서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컨셉을 정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게, 예를 들자면 애플 있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분들이 그 사용자의 성장을 돕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브랜드 가치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이 슬로건에 따라서 유저가 직접 개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념을 만들고 애플 스토어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영화, 만화, 드라마 등에서 부르는 작품의 주제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는 주제 혹은 중심, 재미 요소,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브랜드 가치, 중심 철학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레벨 디자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3D 배경 그래픽을 엔진에서 불러와가지고 유저의 동선을 설계하고 환경적 경험을 제공하는 그 백그라운드 경험을 만드는 걸 레벨 디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배경화면에 스토리텔링에 알맞는 건물, 자연환경, 소품을 배치하는 행위를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시나리오하고 같죠.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저희가 세계관을 정해요. 네, 디자인 의뢰를 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에요. 네, 이 2가지 요소에 따라서 장르가 다 달라질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은 과거는 조선 초기, 예, 이미지 상상 가시죠? 중세 서양, 고대 그리스, 원시시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 이미지들이고, 현재 대한민국, 아니면 현대 독일, 현대 미국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미래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해요. 사이버펑크 이런 그 하위 여러 장르 분야가 있긴 하지만, 예,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에 따라서 저희 장르가 시간적으로는 미래, 공간적으로는 유토피아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이 말했죠. 이 거인은 이제 저희가 그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시스템들, 예,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작업 계획에 앞서서 기획 단계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기업이 만든 자료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레퍼런스, 즉 참고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나눠서요. 1순위가 첫 번째로 이제 뭐야 할 거겠죠. 현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무료인 저작권 3D 에셋. 자, 2순위는 현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데 유료인 저작권 에셋, 3D 에셋이죠. 3순위는 사진과 그림, 4순위는 원화, 컨셉 아트, 이런 순서로 이제 레퍼런스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4가지 레퍼런스의 순위는 시간과 예산에 따라서 정합니다. 디렉팅의 자원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는 순서로 제가 배열을 했는데요. 1순위 시간과 예산이 이제 넉넉하지 않다면 무료 저작권 3D 에셋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엔지니어가 알아서 찾아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회사 구성원하고 특히 결정권자 및 책임자가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제발 직접 골라주세요. 엔지니어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간혹 엔지니어의 취향이 겹쳐가지고 기존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미래 배경이라고 해도 이게 이 영화인지 저 영화인지 혹은 이 게임인지 저 게임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CC0 3D 에셋 혹은 CC0 3D 모델을 검색하면은 다음과 같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 CC0는 이제 저작권 무료라는 뜻이에요. 줄임말이거든요. 여기 링크에 이제 블렌더 아티스트 ORG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글을 찾았고요. 예, 폴리헤이븐
도 있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가구, 퍼니처들을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분도 계시고, 네, 여기도 이제 뭐 캐주얼 모델 같은 거 이런 것들 얻기에 되게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자료들만 활용을 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좋은 디렉터한테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디렉션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죠.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예, 그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고 한 번 보여주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게 낫다.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좋고 프로젝트에 아무런 코스트 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는다면 예산과 시간을 극한으로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위 무료 셋 내에서 원하는 배경을 찾지 못했거나 좀 뭐 디테일한 뭐 프롭 같은 거 혹은 좀 특별한 프롭 같은 걸 넣고 싶다라면은 예산을 좀 더 써가지고 구매를 알아봐야겠죠. 사서 써먹지 못하면 소비고요. 사서 써먹고 돈을 벌면 투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그 유료 에셋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이제 다음과 같은 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킷배시. 이 킷배시는 이제 엔바이런먼트를 이제 여러 가지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저희가 그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토리텔링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면은 이러한 kit배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게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예, 비주얼라이즈를 먼저 하는데 장르가 정해진 비주얼라이징인 거예요. 장르가 정해진 비주얼라이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는 좀 더 그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검색어 뒤에다가 디자인 장르 이름을 명시하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미래 배경이 이제 사이버펑크,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사이버펑크는 언더독, 그러니까 뭐 저항하는 자, 가난한 자들, 예, 도전하는 자를 이제 상징하는 장르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 장르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유토피아, 뭐 탑독, 그러니까 뭐 지금 권위가 있는 권위자, 지배자, 부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르인데요. 영화 엘리시움이나 아일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그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뭐 많이 보셨죠? 뭐 좀비물이나 뭐 아니면은 뭐 다크 판타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예, 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주로 좋아하는 어떤 장르이기도 한데요. 절망적 미래의 세계관 주로 이제 뭐 이런 독재 정치 이런 것도 쓸 때가 많고 환경 파괴, 대멸종 뭐 이런 상황들을 연출할 때 이런 프롭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킷배시에서 먼저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G 트레이더나 아니면 스케치팹 이런 데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 모델들을 구매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걸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구매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배치조차 어렵다, 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력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조금 안 되거나 할 때 직접 구매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예산이 부족하시면은 제가 공동 구매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컨셉에 따라서 에셋의 재질, 형태 등이 결정이 돼요. 가령 희망적 미래 사회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탑독이죠. 유토피아에서 이제 그냥 뭐 전구 이런 거, 뭐 네온 사인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뭐 홀로그램 이런 거 쓰잖아요. 전구보다는 이제 뭐 레이저 조명 뭐 같은 이런 하이테크 재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메탈릭 화이트, 메탈릭 그러니까 뭐 화이트 플라스틱 그리고 뭐 에미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은 커스텀 쉐이더를 제작해야 할 소요도 발생을 해요. 이게 될까?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거를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봐야죠, 엔지니어한테. 이게 가능하냐고. 엔지니어가 이제 가능하다고 할 때도 있고 뭐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럼 제작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기술자한테 물어보시고 못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렉터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요? 못해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유튜브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매뉴얼 뭐 이런 거 어떻게든 검색을 해가지고 유니티 홀로그램 쉐이더를 검색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엔지니어한테 링크를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링크 전달을 했는데 엔지니어가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엔지니어 갈아치워야죠. 예. 엔진의 에셋스토어에서 그 파이프라인에 맞는 쉐이더를 구매해가지고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시로는 이런 유튜브 링크가 있고요. 이거는 URP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스탠다드
그 RP예요. 저기 뭐야 기본 디폴트. 그래서 디폴트하고는 적용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커스텀 쉐이더 그 뭐야 코딩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방법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잘 몰라서 내가 기술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판단이 어렵다, 구매하기 애매하다 이러면은 링크 공유해 주셔가지고 우리 엔진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대신 판단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순위, 예, 레퍼런스 저희가 3D를 1순위, 2순위로 이제 잡았고 3순위부터는 이제 저희가 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호치케스인데 뭐 레이저 호치케스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접 제작하는 수밖에 없겠죠. 레이저 호치케스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물을 찾아서 섞어서 만들 수는 있어요. 호치케스하고 레이저, 그죠? 그러면은 예산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원하는 모델이 없으면은 직접 제작을 하는데 그때 호치케스 사진하고 레이저 사진을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합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산과 시간의 편성, 무게중심을 제작 쪽에 이제 두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 3순위는 예산하고 시간의 편성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 나눌게요. 자, 그리고 4순위. 원하시는 이미지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없어 아예. 그러면은 openai.com 들어가셔가지고 달리2라고 있어요. 이 오픈AI가 저기 그 AI 만드는 회사, 그 테슬라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뭐 구글로도 이게 로그인이 가능해요. 구글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만약에 여기 이미지가 조금 뭐야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 드림 인포 티스토리 여기에서 제가 그 AI 10가지 이거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뭐 구매를 하시던 구입을 하시던 해가지고 크레딧을 구입을 해서 이 검색창이나 이제 그 에다가 키워드를 작성을 합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티, 유토피아, 뭐 사이파이, 빌딩, 엔바이런먼트 아트, 게임 아트, 컨셉 아트와 같이 쉼표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2, 3분 내에 그림을 고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줄 거예요. AI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컨셉 아티스트와 원화가를 찾아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제작 저기 뭐야 사진 그 그림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시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아트스테이션, 핀터레스트 이런 데에서 어떻게든 키워드 찾아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리고 이거를 언제 다 찾냐고요? 이거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이거 대형 게임 스튜디오에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능력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첫 번째로는 레퍼런스하고 저기 그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계획은 달라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계획에서는 방법론에서는 예산하고 시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게 되죠. 총 예산과 총 기한을 불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예, 소중한 나의 계획을 남이 가로챌 가능성이 없다 하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혼자 한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획자가 뭐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 건지 뭐 퀄리티를 얼마나 올려가지고 기한을 잡아줘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한하고 예산의 편성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한을 1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라고 했을 때 바탕화면 캘린더를 통해 가지고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고 이 개인 행동이죠 이거는. 그리고 구글 캘린더 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캘린더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예, 그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우선이고 협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총 기한의 협의가 가능해요. 네, 중간에 이제 그 막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미리 파트별로 예산하고 기한을 이제 분할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 뭐 게임성, 게임의 규칙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파트, 뭐 백엔드에는 뭐 4천만 원, 프론트엔드에는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배를 한다 치고, 뭐 비주얼을 보여줄 뭐 아트 파트에는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뭐 홍보 및 퍼블리싱에는 6천만 원, 뭐 나머지는 내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예산을 좀 분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아트파트가 좀 적긴 한데 어쨌든 따올 수 있는 가용 예산의 그 분배 비율을 이제 미리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나눠 놓으신 것처럼 기간도 미리 나눠 놓아야 됩니다. 가령 레벨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그래밍 파트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브랜드 가치 및 컨셉과 장르를 확정하겠다. 라고 이제 아트 디렉터가 이제 결정을 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사순위에 맞춘 그 아까 그 레퍼런스 있죠? 예. 수집과 협의를 하고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튜토리얼, 뭐 툴 매뉴얼, 논문, 사내 교약 등을 통해 가지고 기술 및 방법론을 이제 협의를 할 거예요. 예.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배경 레이아웃 구성하고 콜라이더를 세팅을 하는데 렌더 파이프라인 확정을 이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모델링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모델링 들어갈 때 텍스처가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알베도 웹에다가 오파시티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이런 마스크 맵들이 따로예요.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고 노멀 맵 그리고 이제 그 메탈릭 L 타가로 준비를 해가지고 메탈릭 그 타가의 그 R 채널에는 메탈릭 그리고 이제 A 채널 알파 채널에는 이제 그 러프니스 혹은 스무스니스 그거를 이제 갖다가 넣었는데 뭐 그 HDRP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맵이라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뭐랑 저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스페큘러랑 해가지고 각 채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텍스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더 파이프라인이 확정이 되어야지 텍스처가 준비가 가능해요. 네. 뭐 그런 거, 뭐 포스트 프로세싱 뭐 적용 여부, 뭐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순위 에셋 배치 평가, 뭐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순위 에셋 배치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날짜를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좋아요. 예, 피드백을 이제 언제까지 완료를 하면 언제까지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일단 생각을 해 놓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버그 수정, 뭐 디테일 교정, 뭐 기간 뭐 이렇게 잡아놓고 뭐 1차 유지 보수 뭐 이렇게 잡아놓고 2차 유지 보수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냐면은 저희가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엔지니어한테. 프로젝트 참여자 모든 구성원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일단 디렉터가 이렇게 짜놔도 이렇게 계획대로 안 돼요. 당연히 뭐 엔지니어 이제 각자 그 능력이 다르고 뭐 그렇긴 할 텐데 뭐 시간이 다르고 스케줄이 다르고 뭐 이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짜놓고 이거를 제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예.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주 혹은 각 기간을 캘린더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엔지니어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이 전체 기간 동안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각자의 스케줄 분할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 분할이 만약에 가능하다, 뭐 캘린더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캘린더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사람 성격마다 캘린더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어쨌든 각 계획 파트마다 대면회의, 화상회의, 뭐 문서를 통한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잡아놔야 되거든요. 문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기록이 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대신에 디테일한 피드백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거 막 글씨 막 쓰느라 막 시간 오래 걸리고 막 내가 이거 문서 이거 왜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거 무슨 부경으로 누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이 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기록이 되면은 기억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예, 2cm 올려주세요, 2cm 키워주세요, 뭐 이러한 사항은 사실 이렇게 문서에다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음성 언어로 해서 디테일을 잡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기 음성 언어는. 회의는 근데 휘발성 정보예요. 휘발성 정보. 그러니까 까먹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하죠, 원래. 네, 근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누가 하냐 이런 거는 이제 디렉터님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회의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냥 단순히 무슨 아트 파트 뭐 나누고 뭐 이제 뭐 2D 파트 이렇게 나누고 뭐 3D 파트 이렇게 나누고 뭐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소규모 회사라면은 그거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트하고 백엔드하고 좀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백엔드에서 이거 한다고? 근데 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까먹겠죠. 근데 그
상관없어 하고 까먹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왜냐면은 상관이 있는 정보, 상관없는 정보를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 넘길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보 공유고 팀워크인 거죠. 예. 아예 누가 뭘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그 오해가 쌓여요. 왜 나만 밤새 같은 오해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뭐 빠져야 되고 누가 여기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예,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엔지니어끼리. 기획자에게 라이브러리나 캘린더, 라이브러리랑 캘린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각 파트를 엔지니어끼리 싸움 붙습니다. 이거 정치판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말하면서 막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네, 너 때문에 저렇게 됐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예, 그러면서 회의 내면 예, 막 그러는 거죠. 어쨌든 회의를 하면은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근데 괜찮아요. 예.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인간의 망각은요, 이게 한계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망각은 이제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 공포, 뭐 슬픔에서 벗어나서 필요 없는 정보를 뇌에서 제거를 하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예,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각하고 실수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계획에 전부 집어넣어 놓은 상태여야 해요. 어떤 계획? 시간 계획. 화상회의나 문서는 반드시 동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화상회의는 줌, 단방향, 이거죠. 줌은 이제 그 한 사람만 프레젠테이션이 다 가능하죠. 뭐 강의형 화상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좀 길게 쓰려면 유료로 예, 넣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보면은 실시간 양배 방향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료로 돼 있고, 구글 미트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동시 송출도 가능하면서 단방향 송출도 가능한 예, 구글 미트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화상회의 툴이 있으면은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용 중이신 화상회의 툴이나 이런 것들이요. 언제까지 되는지 얼마인지를 이 기간 계획 없이 먼저 물어보시면 개발 상황이 정말 많이 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희 예,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예상했던 개발 기간의 2배가 될 거예요. 예,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예, 예산 또한 2배가 될 거고요. 예, 기간도 2배가 될 거고, 그렇게 예상을 해둬야 돼요. 예, 모든 게 계획대로 아무런 변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믿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미리 인간의 실수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처럼 고지고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욕망하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기계장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망각하고 실수하고 까먹고 놓치고 예, 그런데 그러다가 실수 중에서 뭔가 이게 또 운 좋게 떠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무한히 실수가 발생을 할 거고, 예를 들어 철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콤보 넣는 거 있잖아요. 공중 콤보. 이게 버그래요, 사실은. 개발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설계된 게임 시스템이 철권을 지금 먹여 살리는 기술이 된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인기를 얻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수익의 결과를 낳는 사태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자주 계획도 바뀝니다. 예, 계획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 이해해요. 예, 그거 이해 못하면 프로페셔널이 아니죠. 예, 이게 뭔가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이 나와서 유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혹은 주제를 전달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다시 빌드해야 돼. 그러면은 빌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계획의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건 이해하는데 계획의 명확도가 떨어지는 건 안 돼요. 네. 큰 줄기가 이제 단단하지 못하면은 가지는 더욱더 쉽게 부러집니다.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전에 최대한 단단한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예, 시나리오가 최대한 단단해야 되고, 레퍼런스 단단해야 되고, 예, 어디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올지 이런 거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총 기한과 총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회사하고는 저는 거래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견적도 도무지 안 나오고, 그리고 많이 부딪힐 거고, 결과물도 별로 안 좋아서 제 포트폴리오 좋게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각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도망각 바로 잡거든요. 예, 협업 시스템
이제 잘 되어 있으면은 좋겠는데, 유니티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DM인가요? 예, 플라스틱 뭐 DS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협업 시스템이 있어요. 예, 잘 사용 방법은 저도 아직 몰라요. 학습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 쓸 일이 잘 없었는데 이번에 그 무슨 뭐 AI 관련해서 뭐 하신다고 뭐 카이스트인가 뭐 한양대인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시간 메신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슬랙 보안, 뭐 텔레그램 보안, 뭐 단체 카톡방 공개, 뭐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또 있는데, 실시간 질문, 뭐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필요하시거나 요청하시면은 가능하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 뭐 예를 들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과 같은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오래 기록에 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드백 단계죠. 저희가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은 완벽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벽은 사실 죽은 상태죠. 변화가 없는 거니까. 변화가 죽은 상태. 그러니까 변화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오버워치도 그, 그 캐릭터 안 나오고 막 2,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망했다가 이번에 그 개발진 새로 다 갈아엎고 오버워치 2 나와가지고 이제 또 좀 하고 있죠. 그와 반면에 이제 LOL, 예, LOL 보면은 이거는 변화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은 개발과 3D 작업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문장으로 끝나는 피드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피드백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과 의도. 어떤 효과를 보려 한다. 가령 뭐 유저가 공간의 개방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유저가 몇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내지는 뭐 그런 의도 있잖아요. 네, 그 의도를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는지, 예,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상황, 예, 개발팀이 어느 부서 그 뭐 프론트엔드 쪽이겠죠, 주로 뭐 TA나 누가 이제 어떤 파트 담당인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김창식 씨가 뭐 박종찬 씨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담당인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A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이 모델링 이게 여기랑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충돌이냐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법, 예, 만약에 저는 뭐 방법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이런 방법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서 튜토리얼 같은 거 검색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사내규약 서류 주신 것도 되게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네 번째 목표, 예, 고쳤으면 좋겠다. 예, 고쳤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고치면은 어떤 효과를 이뤄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 있으면 좋겠고, 쓰여 있거나 말해 주시거나 하면 좋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가 조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순위 4분위, 예,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무슨 분류냐?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A, 빌드 초기 단계의 충돌에 의해서 프로그래머랑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때, 예, 그러니까 빌드 초기 단계부터 막 갈아엎어야 되는 막 엄청 위험한 버그인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급하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1순위로 일단 고치고 큰 것부터. 예. 자, B,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언젠가는 여기에다가 디테일 요소를 넣고 싶다. 예, 예를 들자면 여기에 뭐 화분 같은 거 넣고 싶은데 요런 이 창문 앞에 화분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해주세요 인 거죠. 예,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C, 중요하지 않고 급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좀 급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고치지 않으면은 너 이거 지금 안 고치면은 차후에 협업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경고를 해주거나 예상이 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라이트맵 같은 거. 예, 라이트맵은 이제 UV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4가 아니라 D인가요? 예, D.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 예. 안 고쳐도 되는데 좀 욕심이 난다. 예.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사순위는 이렇게 우선순위 4분위를 꼭 나눠서 보내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가 더 급한 건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엄한 데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 거죠. 자, 그래서 피드백은 엔지니어를 납득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윗사람이고 네가 아랫사람이야. 뭐 행동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내가 뭐 손님인데 막 어디 막 이런 식으로 혼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납득을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충분해야 돼요. 기술적 근거나 아니면 의도적 근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프리카 BJ 준비하신다고 무슨 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기술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의도 하나는 명확해요.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든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납득을 시키려면 의도가 정확하거나 근거가 충분하거나 어쨌든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예. 기술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캐릭터를 웹캠에다가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미디어 파이프도 찾아보고 뭐 무슨 저기 캡처리 이런 데도 찾아보고 막 하겠죠. 그래가지고 캡처리 이런 데다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니까 1억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냥 저기 그냥 무료 소스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쓰고 막 하는 식으로 기술이 그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다양해요. 예,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에 맞춰서. 자, 근데 이 전문 용어가 이제 벽이죠, 저희. 예.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았다가 모르고, 누구는 모르다가 알고, 약간 이런 게 전문 용어인데, 이것 때문에 피드백을 주실 때 어려움이 조금 있다면은, 느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용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예, 그게 어렵긴 하겠지만, 예, 어떻게든 제가 쉽게 뭐 설명을 하려고 막 노력할 것 같아요. 이게 전문 용어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이게 전문 용어는 구글 번역기 만약 모르시면은 꼭 검색 사전이나 뭐 이런 데서 꼭 검색을 부탁드려요. 거기 사전 보면은 막 뭐라고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말들이 막 또 나와요. 그러면 이상한 말들 중에서 또 모르는 게 있으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찾아야 되죠. 근데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까먹어요라고 한다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프고 까먹고 이제 계속 약간 그런 게 뇌에 그 시냅스가 연결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프셔야 돼요. 예. 이거 하시려면 아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머리가 아프고 어렵고 자꾸 까먹을수록 사람이 성장하고요.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는 디렉터 한 사람만 보고 따라갑니다. 예. 디렉터가 좀 이상하고 뭐가 안 맞아도 일단 결과물을 내야 돼요. 예, 일단 내긴 내야 돼요. 예, 압니다 대표님.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번 프로젝트 말아먹으면 우리 집 가구에 빨간 딱지 붙는 거 알아요. 아, 부잣집이시라고요? 저희 엄마 카드 아빠 카드로만 살 순 없잖아요. 쟤네 집은 부잣집이라서 노력한 거 없이 운 좋아서 저기 잘 나간다고 욕 많이들 하잖아요. 복수해야죠 이거. 저희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틱톡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작은 회사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무조건 해내야죠. 그죠? 말 몇 마디에 제가 삐져가지고 뒤끝 부리는 거 죄송한데요. 맨날 어디 회사에서 게임 만든다고 좋다고 쫓아가서 이제 도와주고 나왔더니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기 얼굴에 여드름 꼽힌 똑단발 중학생들이 밸런스 존망 게임이네 노잼이네 하면서 지나가면 상처 받잖아요.
뭐 어른들이 뭐 쟤는 철 덜 들어가지고 저 나이 먹고 아직도 게임이나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른들 말씀 들으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주말에 모여가지고 동아리 취미 활동처럼 게임 개발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하면은 돈이 안 나오니까 나 이번에 취직한다 같이 못하겠다 라면서 다 어디 다 가잖아요, 그죠? 기술 알려줄게 뭐 이러면서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제 제발 좀 배워달라고 애원해도 버텍스 엣지 폴리곤 노말 뭐 이런 소리 나오면 기겁하면서 도망가가지고 아프리카 TV랑 트위치 켜는 거 보셨잖아요. 예. 자기들은 휴일에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이랑 맥주캔 하나씩 따가지고 강아지 머리 쓰다듬으면서 포근한 이불에서 행복한 얼굴로 잠드는 동안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거북목 증후군에 비만 성인병 와가지고 병원 들락거리면서 뭐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1초에 1프레임 밤새는 동안 우주에 혼자 동떨어진 기분 느끼는 거 아시잖아요. 돈 대충 이렇게 해서 챙겨가지고 한몫하고 하루 종일 정치질이나 하다가 나가는 직장 상사 싫어가지고 회사 차리고 직접 하는 거잖아요, 저희. 예, 아시잖아요. 근데 피드백 주실 때 그냥 고생한 거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좀 아쉽다 부탁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예. 그 방향성 없이 주는 피드백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너 그래 못해 너 아니야 이거 너는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은 섭섭하죠. 엔지니어들 20년 30년 동안 전문 분야 판다고 수명 갈아가지고 작업하는데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한 장 더 잘 나온 거, 예? 뭐 코드 뭐 한 줄 깔끔하게 짠 거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머리가 좋아서 뭐 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도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디렉팅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렉팅 쉽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지니어들이 갈아 넣은 목숨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 한 줄로 이렇게 피드백 하시면 안 돼요.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띡 이거 잘못됐어요 이러면서 피드백 하시면 안 돼요. 문서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의도를 제대로 전달을 하시거나 기술적인 근거를 전달을 하시거나 해주셔야 돼요.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셔야 되고 소통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전화 걸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커피라도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 5번째 홍보 및 퍼블리싱, 뭐 6번째 운영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비전문 분야라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안 돼서 죽겠어요. 네, 저는 모델링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모델링이라는 한 분야를 팔기보다는 프로세스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탈도 많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